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1일, 4월의 첫날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보다 한 번의 실행이 변화의 시작이다. 세릴 샌드버그. 감사 스마일도 이 이야기에, 이 명언에 200% 이상 공감을 하고요. 저 또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감스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작은 실천, 작은 실행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4월의 첫날,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오늘 아침 명언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작더라도 꼭 실천하실 그런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상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가 높을수록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호재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물 잠김 효과가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도세가 높아지게 되면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든지 투자자들이 매도를 꺼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공급이 줄면 수요와 이제 공급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최소한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또 불리해집니다. 양도세가 높아지게 되면 매도자는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보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반면에 매수자는 기존에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이라도 사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집값 하락을 막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유도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승 가능이 또 되고 양도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 매매가 줄어들게 되고 장기 보유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락이 줄면서 시장 안정과 동시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꾸준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도세가 높아지게 되면 매도 물량이 줄고 매수자가 불리해지고 가격 하방이 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자산 가치가 더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다. 이것을 정부에서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도 다주택자 규제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올해 25년에는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풀어야지 시장이 좀 원활하게 수요와 공급이 좀 맞춰서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한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감지되고 있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27년 조금 늦는다고 하면 28년까지 26, 27, 28 한 3년간은 정말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폭삭 속았수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감사 스마일이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갖다가 흘려본 적이 정말 간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박보검 씨와 아이유 씨의 이 멋진 또 연기와 또 출연진 모두가 너무 멋지게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여운까지 남긴 해피엔딩을 해가지고 참 기대치는 채우고다 남았던 호평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 시간에 드라마 홍보를 조금 해드리면 폭삭 속았수다. 제가 최종회를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이걸 정말 본방을 사수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참 넷플릭스에서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본 드라마 중에 최근 한 10년 정도의 드라마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참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는데 부모님께 참 많은 것들을 받았구나. 그리고 저도 저희 아버님께서 해외 또 근로자 생활도 하시고 또 저희 두 형제 키우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를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지 생각도 참 많이 났고 또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어머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고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참 이 드라마가 많은 것들을 내포해 준 드라마였고 더 나아가서 또 흥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드라마였다라는 말씀을 오늘 특별히 감스님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 혹시라도 폭삭 소가수다, 이 폭삭 소가수다의 뜻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어릴 때 제가 제주도에 살았던 기억이 있었다고 전에 들었는데 저는 어릴 때 기억이 4살 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5살 때부터는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주도에 또 살았었던 기억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로 참 가슴 찡한 그런 드라마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폭삭 소가수다 최종의 이 블로그 글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 K 드라마 K 콘텐츠가 세계 속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가졌고 참 연출해 주시는 뭐 감독님 포함해가지고 연기자 그리고 작가님까지도 참 대단히 이 좋은 드라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도 제가 감사스마일 TV가 물론 부동산 이야기를 주로 다루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문소리 씨의 이 연기를 다시금 또 보면서 참 연기 참 잘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여기에 출연하신 모든 배우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제가 폭삭 소가수다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그리고 뭐 드라마 이 줄거리 제가 이야기 안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물론 12편이 이제 뭐 13편 정도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시즌 1에서 참 너무너무 시집 제목이 바로 폭삭 소가수다 수고하셨습니다의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는데 참 너무너무 감동적인 드라마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씁쓸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면 부동산끼리 얘기해서 올려두었던 매물을 내린다. 근데 최근 불장에서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매도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매도자에게 다른 부동산이 전화해서 더 받아줄 테니 계약을 깨라고 그렇게 해서 2월달 헬리오시티가 15건의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제 서로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사장님들이 거래 내용을 잘 모르는 이유는 이렇다. 그리고 난 카르마, 업보를 믿는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본인이 잘 될 수는 없다. 순간의 이익에 눈을 감지 말자. 나중에 결국 내 눈앞에 업보로 찾아오더라. 정말 감사스마일도 부동산을 하지만 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는 일단 사람을 먼저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고 저 또한 제가 저에게 물건을 의뢰해 주시고 물건을 매도해 주시고 물건을 또 매수를 또 희망하시는 고객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분도 계시고 제 기준에 넘쳐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지금까지 부동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막 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제가 이 부동산 유튜브 계속 방송을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계약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돈을 갖다 아예 뭐 벌진 않았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돈보다는 더 중요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정말 해코지하면서 본인이 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만 지내시면 정말 마음속에 부자가 돼야지만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다 업보로 찾아오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이시고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스마일도 최근에 이제 뭐 마포라든지 여러 부동산 이렇게 컨택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방송을 하면서 홍보 효과는 있지만
홍보 효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마이너스가 일어난다. 즉 다시 말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화는 오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중히 사양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 스마일도 제가 부동산에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제가 전화 때문에 일을 못해서 제가 유료 상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전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오고 문자, 카톡, 뭐 심지어는 메일까지 많이 오는데 초심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떨 때는 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말 가감없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감사 스마일의 이야기에 또 모든 것들이 제가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동안 15년 이상 있었고 또 지금도 현업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 두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산다고 해도 매물이 없다.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좀 돌변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헤드라인으로만 좀 이야기 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매물이 줄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산다고 해도 매물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매도자들이 지금 관망하고 이제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도자들은 지금 이 가격에 지금 사람이 붙을까 안 붙을까, 어제 제가 분전 김건우 대표님의 이야기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포라든지 성동에 풍선 효과가 조금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일단은 지금 4월 달에는 아마 이런 분위기가 좀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뒤에 트루카피님께서 지난 3월 28일 날 오프라인 세미나 때 이야기했던 강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제 내 집 마련 또 기회가 또 될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까지 이 같은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시장 상황을 보고 또 추가 규제 예고까지 한 상황이라서 지난달 같은 상승세가 재현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또 있고요. 또 갭투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에게는 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이른바 부동산 포모, 나만 빚져지고 있다는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매수자 우위에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또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세금 정도를 가진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해볼만 하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영끌까지는 할 시기는 아닌 만큼 모아둔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분양 물량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지만, 분양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신생아 우선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신생아를 태어난 가정에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을 한다고 했더니 또 그러면 기다렸던 신생아를 태어나지 않는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물건을 뺏어서 신생아 또 우선 공급을 먼저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 지금까지 분양만을 또 기다리고 있던 분들께는 또 씁쓸한 소식이라는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전문가들이 관망세가 전반적인 하락세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또 봤고요. 감사 스마일도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금리 인하, 그다음에 수도권의 주택 공급 신축 부족,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이야기대로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 상반기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만약에 내가 올 상반기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올해가 지나가기, 내년까지 내후년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기보다는 올해 이렇게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결국 터졌다 전세시장 붕괴 조짐의 서민들 패닉이라는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전세 사라지고 월세는 또 늘어나고요. 서울 주택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가 넘었습니다. 월세 부담이 서민 가계에 직격탄이 지금 되고 있고, 서민 주거 안정성, 이제는 정책이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되고 실제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로 지금 몰려드는 이런 수요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울 중심지 포함해서 마포, 성동, 그리고 제가 문득 생각해봤는데 고양시하고 서울하고 지금 3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마포의 마포자 같은 경우 24억이면 평균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정말 3배가 넘어가는 그런 건데,
고양시에 30평대, 뭐 덕양구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7억에서 8억대 매물도 사람들이 사질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왜 안 살까? 왜 사질 않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라든지 수도권 아파트 사는 이유 딱 하나거든요. 이 집을 샀을 때 내가 2년 후, 4년 후, 6년 후, 10년 후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건데 내가 지금 7억 주고 샀는데 뭐 8억 됐다, 아니 7억 5천 된다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감소라든지 주거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취득세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4월 중에 이 정치적 불확성이 해소되는 그 시점에 늦어도 뭐 5월 뭐 전반기에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 핵심을 말씀드리면 3월 28일 날 트루카피님께서 강의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로 상급지 상승 원인은 토지거래 허가 해제, 그 다음에 높은 수요, 그다음에 매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합해가지고 급등했다. 이미 오를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큰 호재가 터진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고요. 향후에 상승 시기와 폭을 가늠하려면 저가 매물층의 두께를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 3.19 규제 영향은 일부 수요 감소에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매물도 감소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단 매물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엔 대출 규제 완화로 매도인 투매를 막았는데 올해는 토제 확대 영향으로 매물 희소성이 더 커졌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매도인의 이제 관망세를 갖다가 더 강화시켰다. 세 번째로는 상급지 추천 단지는 현재 노려볼 만한 단지는 대치 삼성 1차 33평하고 리센스 33평. 추가로 주목할 단지는 잠원 롯데캐슬 갤럭시 42평하고 금호 두산 재건축의 29평 31평. 그 다음에 극동 강변 소규모 재건축을 지금 주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고 당분간 거래량이 증가가 둔화가 될 예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물 잉여지수, 매물이 많을수록 시장은 약세, 매물이 적을수록 강세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래량이 5천 건 이하로 내려간다면 긴 조정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저는 3월달 거래량, 그러니까 3월달 거래량은 4월 말에 집계가 되는데 3월달 거래량을 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전세시장 전망을 해주셨는데 2024년 하반기에는 약간의 진폭이 있었지만 25년도에는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되고요. 서울 전세시장은 송파가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최근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제가 보니까 경기도 지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은 전세보다는 지금 월세가 더 지금 증가 및 가격이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토지 거래 허가 확대 지적 및 전망인데요. 6개월 후에는 일부 해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해제는 행정동 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물론 트루카피님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은 4월 달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또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상반기에 다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금융규제 강화,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은 사실상 대출 총량제가 적용됐고요. 풍선 효과는 제한적이나 대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수요 증가 예상이 되고 경기도 인천 상급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당구쌤의 이야기에 또 이야기 드리면 저는 고양시가 충분히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GTXA의 그런 여러 가지 수요에 따른 또 일자리 증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4월 달에 지금 원당 1구역 지금 분양가가 나오진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릉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움직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원당 1구역 더샵 포레나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그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면 아마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산 킨텍스 주변으로 해가지고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비아파트 시장 및 용산 개발, 아파트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비아파트 지금 또 똘똘한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급의 역을 끼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반사 이익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올해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고양시
정말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고양시는 뭐 경의중앙선으로 용산을 또 가게 되지만 GTX A로 해가지고 서울역으로 또 한 번에 또 갈 수가 있고 서울역과 용산역과 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용산역 앞으로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착공이 들어가고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면 가장 크게 반사 이익을 볼 게 물론 성동구라든지 용산구, 마포구가 가장 큰 수혜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시 덕양구가 더 큰 반사 이익을 볼 거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고양시의 시간이 온다라는 말씀을 저는 가감없이 이야기 드립니다. 9번째로는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 시장 전망은 아마 매물 부족으로 토지 영향 3개월 이내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시세는 최근 실거래가 수준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10번째로는 강남권의 매수 타이밍은 거래량이 이전 달에 2배 증가하는 시점이 강력한 매수 시그널인데 아마 7월에서 10월 달에 전세시장 변화가 감지된다고 하면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게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강남하고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은 별개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스님들 중에서도 나는 강남 가겠다, 용산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감스님들은 강남 3구와 용산을 갖다가 물론 목표를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여건에 맞춰서 나만의 강남, 나만의 용산을 만드셔가지고 갈아타기 하는 전략으로 또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11번째로는 정부 정책 및 시장 전망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위해서 4월 시장을 더 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4월, 지금 오늘 4월 첫날인데 4월 달에 부동산 시장을 갖다 지켜보면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주택 포지션으로 가실 분들은 올 상반기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강남 3구 포함해가지고 용산 그리고 마포, 동작, 강동, 성동 쪽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것들을 가려고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차라리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오르지 않는 곳을 갖다가 지금 주목할 좋은 기회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광명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직 덜 오는 지역 서울과 맞붙어 있지만 아직 덜 오는 지역을 갖다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올해 시장은 대출 변동성에 따라서 상승과 조정 사이클이 빠르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만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충분하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투루카피님께 이 좋은 인사이트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감스님들께 뭐 다른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갖다가 바라보았을 때 저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내 집 한 채만큼 또 내 집 한 채에서 그다음에 월세라든지 내가 노후 대책으로 해서 2주택 전략만큼은 뭐 똘똘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2주택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바람직하다. 1주택이 아무리 똘똘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 팔지 않으면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똘똘한 한 채도 언젠가는 또 변화가 올 것이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 중에 무조건 나는 서울, 강남, 용산을 고집하지 마시고 나만의 강남, 나만의 용산을 찾으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가진 여건 내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감사스마일도 물론 욕심이 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고 꾸준하게 감스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스마일이 되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4월 달에는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좀 옮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감사스마일도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4월 달에 조그맣게 지금 스튜디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다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